안녕하세요. 인생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 제목은 억대 연봉 누나의 갑작스런 죽음, 그 이후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이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저희 집에는 집안 모두의 인생을 바꿔버린 큰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네요. 우리 가족은 저와 엄마, 아빠, 누나로 구성되어 있고 누나는 저보다 3살 위입니다. 보통 이 정도 나이 차면 어릴 때는 티격태격 많이 한다고 하던데 3살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누나는 정말 저를 끔찍히도 잘 챙겨줬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저 말고도 친누나가 있는 대다수 친구들이 말하는 거 보면 항상 마주보기만 해도 친누나와 싸울 정도로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이해를 하지 못했었어요. 다른 친구들의 친누나와 다르게 제 친누나는 엄마만큼 저를 잘 챙겨줬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맞벌이셨습니다. 덕분에 못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또 부모님 두 분 다 바쁘시다 보니 그 정도가 너무 바쁘시면 집에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많았을 정도였어요. 누나는 그런 절 데리고 어릴 때부터 엄마 대신 밥도 차려주고 자기도 용돈 해봐야 저보다 용돈 조금 더 받으면서 그 용돈을 모아서 제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들도 사주고 간식도 사주곤 했었죠. 저도 그런 누나를 너무 좋아해서 많이 따랐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 번은 바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중에 누나랑은 결혼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어릴 땐 진짜로 서러워서 울었던 적도 있었으니까요. 누나는 말썽쟁이, 장난꾸러기든 저와는 달리 공부도 정말 잘했습니다. 항상 웃음을 머금으면서 친구들하고 사이도 좋았고 그랬었기에 학교 종교 회장도 하고 종교 10등 밖을 벗어난 적이 없는 노력형 엄친 딸이었죠. 그렇게 명문대를 들어가게 되고 나서는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가자 하루에 2시간씩은 꼭 저를 과외를 해주었습니다. 과외가 끝나면 항상 누나도 저 가르칠 거 공부하고 있었고 저도 그런 누나 옆에서 같이 공부를 해서 그런지 어느덧 공부하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들이게 되었던 것 같네요. 그 이후로 정말 누나 덕분에 저 역시 명문대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런 누나는 제 인생이 엄마와도 같은 존재였었죠. 부모님보다 누나와 항상 붙어있던 시간이 길었다 보니 항상 누나에 대한 기억이 어릴 땐 가장 크게 남았었네요. 그런 저희도 시간이 흐르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유학도 서로 떠나게 되어 누나와 서로 떨어지게 되더니 제가 유학 2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땐 누나는 대기업에 취직하여 다니다가 그런 생활이 별로 안 맞았는지 회사를 그만두고 회계사 공부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1년 만에 그 어렵다는 회계사 시험을 통과하고 회계사 자격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회계법인을 다니게 되면서 누나는 엄청난 억소리 나는 고액 연봉을 받기 시작하더군요. 제 누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얼굴도 이쁘고 학교도 좋고 직장도 좋고 집안도 괜찮은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우리 누나. 과연 어떤 남자가 우리 누나를 데려가나 했는데 3년 뒤 누나는 부모님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반년을 연애하다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소개이다 보니 남자 집안도 꽤 괜찮았고 그 집안 사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아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형도 사람이 나쁜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고 누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많이 사랑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누나는 2년 뒤에 애를 낳게 되었고 행복하게 잘 사는가 했더니 어느 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저에게 매형으로부터 날라온 문자로 인하여 저는 순간 정신이 반쯤 나가게 됩니다. 그건 바로 저희 누나가 죽었다는 겁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누나의 장례식장으로 미친듯이 가게 되었습니다. 누나의 죽음 원인은 스스로 선택했다고 하네요. 매형은 누나가 평소 우울증이 심했다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선량하게만 대하고 이용만 당했었다고, 본인의 속이 골아서 항상 힘들어했다고, 회사에서 따돌림도 당하고 심리적으로 잠도 잘 못 잘 정도로 불안해져서 그 정도가 수면제까지 먹고 잘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띵 했습니다. 누나한테 그런 게 있었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난 몰랐지? 저희 누나가 어디 가서 따돌림 당하는 스타일은 절대 아닌데 오히려 사람들한테 선망을 받는 여자인데 저는 온갖 생각이 들면서 의심이 가더군요. 그렇다고 매형한테 이걸 대놓고 말하긴 그랬습니다. 가뜩이나 아내가 죽어서 힘든 사람에게 내가 매형을 의심한다고 말하는 건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장례식장에서 기절할 듯이 울던 매형의 모습에 저희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조금도 의심조차 안 하더군요. 매형은 그 이후에도 매 주말마다 저희 집을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집에 머물렀습니다. 매형은 여기에라도 있으면 누나의 온기가 느껴진다며 저희 부모님을 그런 말로 감동시키고 눈물을 짜내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이미 매형의 연기에 넘어간 것 같았기에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한 채로 저 혼자서 따로 몰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회사까지 휴가를 내고 저는 미친듯이 누나의 행적을 조사하고 다녔습니다. 경찰에서도 나와서 회사를 이미 한번 뒤엎고 갔었다고 하는데 나온 건 하나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저 회사에서 나와서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았다 정도가 다였던지라 처음에는 진짜 증거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지만 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누나 주변의 친한 사람들을 토대로 매일같이 연락하고 부탁하고 사정하자 누나의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익명을 지켜달라며 보복이나 매형을 의심하는 말을 하는 게 무서워서 말을 안 했다면서 말해주는 대신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안 하겠다는 조건으로 어렵게 입을 열더군요. 저희 누나가 매형이랑 싸우면서 전화하는 걸 들었다고요. 회사 사내에선 왕따 같은 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인기는 여전히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무엇 때문에 싸운 거냐고 물으니 매형이 의처증이 너무 심해서 맨날 외도를 의심했다고 자기한테 털어놨대요. 그리고 누나가 결정적으로 매형이 바람까지 난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이후 얼마 안 돼서 저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겁이 났다고 하네요. 일단 그 내용만으로도 너무 고맙다며 저는 그때부터 매형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항상 누나를 그리워하는 슬픔에 빠진 남편의 모습이었던 매형은 내연녀가 있었습니다. 이미 누나가 그렇게 된 지 3달도 지났고 저희 부모님이 들어놓았던 누나의 사망보험금도 지급되었고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다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는 내연녀를 자주 만나더군요. 그러면서도 주말이면 한 달에 2번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착한 사위 노릇을 여전히 연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모았던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제공을 하자 내연녀와 매형은 그대로 수사에 들어갔고 조사 결과 겁이 났는지 내연녀가 순순히 다 불었다고 하더군요.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매형은 잘나가던 누나에게 엄청난 의처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을 풀려고 바람을 피웠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헛소리인지 모르겠으나 주장은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매형은 내연녀와의 관계를 누나에게 들켜버리고 말았고 누나가 이혼하겠다고 말을 하자 매형은 바로 무릎 꿇고 빌면서 붙잡아 보았지만 누나는 거칠게 매형을 뿌리치고 짐을 싸서 집을 나가려고 하자 순간 용서를 받아주지 않은 누나에게 격분했던 매형이 나가려던 누나에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행하였고 그 이후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 위장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위장을 안 들키기 위해 저희 집에 와서는 매번 눈물을 흘리는 쇼를 했던 거고요. 변호사님 말로는 내연녀가 입을 안 열고 또 매형이 겁에 질려 실토를 안 했으면 이 사건은 사실상 밝히기가 어려웠을 거라며 무죄까지도 갈 수 있었던 사항이라 저희 가족들에게는 천운이라고 하더군요. 그 이후 감옥에 들어간 매형을 찾아가 봤더니 누나가 매일 꿈에 나온다면서 저를 보자마자 울부짖으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왜 법은 저런 놈한테도 관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길고 긴 재판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따라 누나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네요. 오늘의 인생 이야기, 사인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